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영상이 주말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노딱을 받는 바람에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남성성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사연자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영상을 접하고 하나하나 다시 배워나가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야 하며,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요즘 유튜브에서 흔히 보이는 앤드류 테이트 같은 분의 언행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하며, 앤드류 테이트가 폭력적이에요? 어딜 봐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이 폭력적으로 보일 그럴 만한 환경에서 자라왔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17살부터 26살까지 진짜 많은 양의 빚을 갚았습니다. 거의 한 몇십억이 되는 빚을 갚으셨고, 그리고 이제서야 좀 여유를 갖게 돼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저는 잘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 부분은 되게 남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투지와 모멘텀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성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SNS 등을 삭제하고 유튜브나 책, 사설 등을 보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남성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언제나 스윗하고 매너 있어야 하며 착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거나 심지어 욕설과 비방을 하면서 말리더군요. 26년을 살아보면서 배운 적이 없는 지식이라 호기심이 있고 저도 남자인지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이 주제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서 SNS를 끊어버리고 지금은 혼자 소수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님들과 친구들과 한 10명 정도 하고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성성이 유해한 것인가요? 남성성, 여성성이 단순하게 옳고 그름의 차이라면은 왜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규정을 짓고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그리고 주류 사회, 매스미디어에서 왜 이 남성성을 유해하다고 규정짓고 스윗남, 따뜻한 남자, 헌신하는 남자만 옳은 남자라며 삿대질을 하고 규정하고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상을 보고 해도 제가 아직 지식이 모자란지라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좀 더 집중 있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변에서는 잘생기고 몸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얼굴과 몸이 못생기고 마르다고 생각하여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마지막 PS에 대해서 일단 짧게 얘기하자면은 위에 제가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연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에서 사연자분이 못생겼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곳이 오히려 나의 최후의 그런 안식처가 되고 나를 응원해줘야 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이런 식의 극딜을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사연자분이 위에 설명하셨듯이 본인이 이미 10명 이상의 연애 경험이 있고 또 빚을 갚는 능력을 봤을 때 사연자분은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의 생각에 경도되지 말고요. 일어난 현실, 내가 이미 10명 이상의 여자랑 사귄 경험이 있고 자기들이 본인이 이루어낸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얘기하는 것, 그 현실이 얘기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남성성은 유해한 것인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즉 남성성이 나쁘고 여성성이 옳은 것이라면은 왜 그것을 굳이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규정을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아쉬운 부분은 사연자분이 그런 것들을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현대 작금의 사회, 그러니까 롤러타머시가 얘기하는 가이노센트릭 오더, 여성 중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떠드는 게 별로 권장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이 이런 식의 지식이나 이런 식의 것들을 공공연하게 지인들한테 얘기한 것보다 그냥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인들과는 그냥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그냥 우호적인 관계로 지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성은 유해하고 나쁘고 여성성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든 사회든 남자들에게 남성성을 철회를 하고 여성성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하듯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자기 감정에 진실해라, 너의 감정이 곧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울어도 된다 뭐 등등. 근데 뭐 남자가 울어도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자 앞에서 울지 말라는 얘기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울어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화병이 안 도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남성성은 나쁘고 여성성은 착하다라는 그런 식의 편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편견은 굉장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강권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이런 식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즉, 남성성이 좋고 정의롭고 착한 것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좋은 남성성 또는 바람직한 남성성이라는 뭔가 타협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남성성 하면 떠오르는 위계질서, 뭐 전쟁, 폭력성, 공격성,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욕구,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문명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남성성은 남성성인 것이고, 폭력성을 예를 들어볼까요? 언제나 우리 레드필에서는 남성이 폭력의 캐패시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폭력성이나 독점, 뭐 지금까지 나열했던 여러 가지 것들의 이유로 남성성을 나쁘다라고 매도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를 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는 나는 폭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술을 배우지 않겠다, 내 몸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겠다, 총기를 사용해가지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겠다, 이런 식의 논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하나의 에너지일 뿐이고요. 그 하나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에 따라서, 즉 남성성은 쉽게 얘기하면 식칼과 똑같은 거예요. 식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식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꾸로 여성성이라는 것은 나쁜 게 없을까요? 우리가 유해한 여성성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습게도 이미 우리 사회는 그걸 겪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성성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자들을 천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Woman's Wonderful Effect라고, 위키피디아에도 실려있는 유명한 하나의 이론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관여가 되면은 다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동기가 올바르고 바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오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백설마녀님이 80%의 남자들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통찰이고, 제가 여자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면은 여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란 동물은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저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남자 주제에 감히 여자를 비판하다니 저놈은 여혐이 아닌 게 틀림없어, 이런 식의 어떤 편견인 거지. 그래서 여성성이 갖는 유해한 여성성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롤러타머 씨가 잘 지적을 하고 있는 이모셔널리즘, 그러니까 감정 중심주의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 감정이 진실이야, 내 감정이 옳아, 어떤 것의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 심지어 법리의 해석까지 이제는 여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 즉 감정에 의거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뭐예요? 감정이 너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그런 식의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로 남성의 인권에 피해가 입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익명으로 미투하면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게 확실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절반 이상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여자들의 주로 잘하는 거, 사람들 왕따시키기, 숨막혀 죽이게 하기, 따돌리기,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물리적 폭력성으로 드러난다면은 여자들의 비물리적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식의 온갖 문제와 사회적 문제와 또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유해한 여성성의 일환이라고. 유해한 여성성이 뭔지 궁금하면은 고개를 들어서 여쪽 카페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페미니즘을 봐요. 그게 유해한 여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성성이 답이고 여성성이 남성성의 치료제고 여성성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식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극단적으로 여성성이 발현된 사회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유해한 여성성이 일으킨 문제들이에요. 가끔 이제 뉴스 댓글이나 뭐 어떤 식의 주제든 간에 남녀 갈등에 대해서 댓글 보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면은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지세요라는 댓글이 되게 많거든. 이제 여러분은 제 채널을 구독하는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여자들한테 요구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는, 그것이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정의롭고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자격이 주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즉 남자는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자신의 어떤 기량을 입증하거나 자신이 리드를 하거나 자신이 이런 것들을 누리거나 이런 권리를 지녀야 된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성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남성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문명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 덕분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상 시스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남성 중심으로 도는 건 내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가 남자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채널에서 착한 그 사상이 있고 좋은 그 사상이 있는데 워마드나 이런 식의 레디컬 그 사상이 그 사상에 대한 이미지를 망쳤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이제 집어치워야 돼. 그냥 롤러타워 씨가 얘기했듯이 1세대 참정권 패미들도 워마드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듯이, 그냥
그 사상은 그 사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냐? 그냥 여자는 여자일 뿐이고 그게 여성성이기 때문이야. 여성성에는 남성성에 들어있는 그런 식의 경쟁을 통한 실력 입증을 통한 존경이라는 게 없어요. 여자는 그냥 타고난 대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의 증거들은 제가 이미 우리 채널에서 여러 번 내가 보여줬죠. 당장 제 영상 쇼츠에 있는 여자는 존경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자는 존경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순환 논리를 펼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편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뿌리 뻗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제일 먼저 여성성은 착하고 남성성은 나쁘다라는 편견부터 타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왜 남성성이 공격을 받냐? 남성성을 자기 개발하고 남성성을 프로모션하고 저희 채널에서처럼 남성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왜 공격을 받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트릭스에 대해서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매트릭스 1 영화를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는데, 제가 매트릭스 1에서 스미스 요원이 그 매트릭스에 접속된 수많은 사람들로 변신할 수 있는 설정은 제가 탁월한 설정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단순히 어떤 스미스 요원이 네오를 쫓아가는 그런 식의 그런 스릴러의 서스펜스를 부과하기 위한 그냥 영화적 장치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적 장치예요. 당장 사연자분이 살고 있는 매트릭스의 규칙에서 벗어나가지고 남성성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것을 프로모션 하려고 하니까 당장 사연자분 주변에 평소에 웃는 얼굴 하고 있던 사연자분의 지인들이 갑자기 얼굴이 스미스 요원으로 바뀌더니 사연자분을 막 린치를 했잖아. 그게 딱 그거의 비유라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시대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연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남성성을 개발하려는 남자들을 공격하는 거는 비단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왜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냐? 그게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연자분이 나열한 스윗한 남자, 친절한 남자, 좋은 남자, 착한 남자가 어필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됐냐? 왜냐하면은 불과 우리 엄마 아빠 세대만 넘어가더라도 여자를 남자가 책임지는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자의 배타적 측면을 온건히 남자가 외벌이로 책임을 지고 남자가 경제권을 총 책임을 지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여자는 남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거든. 신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대 여자애들이 단돈 150만 원이라도 어떻게든 내 밥벌이가 있어야 된다고, 결혼을 하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왜 있냐면은 걔네 아버지들이나 또는 아버지가 꼭 그렇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세대의 적지 않은 수의 어머니들이 경제권이 없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갑질을 당하거나 경제권이 없는 바람에 아버지의 바람을 눈감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식의 꼴들을 적지 않게 보거나 들어왔거든.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여자들이 그 사상에 동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들이 경제권도 있어야 된다. 안 그랬다가는 남자만 믿었다가는 나중에 배신을 당한다 또는 상처를 받는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과거에는 남자가 자기가 착하고 남자가 자기가 여자한테 헌신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여자한테 어필을 한 게 중요했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더 크로스 노래나 버즈 노래 같은 거 지금 블루필 미디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그런 식의 너만 바라볼게, 너만 사랑할게, 평생 너만 책임질게 라는 게 여자들한테 어필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지인이 나이가 많거나 또는 블루필저이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필시 그런 식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기성세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하나의 관례겠죠, 관습이고. 왜냐하면은 제가 당장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제 친구들이 옆에 있는 초등학생 여자의 치마 아이스 깨끼 하고 놀리면은 막 얼레리 꼴레리 책임지래요 그랬거든. 장난으로 입맞춤을 하면은 얼레리 꼴레리 책임지래요, 책임지래요 라는 말이 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아주 나이가 많은 고령 연예인들 중에서는 또는 개그우먼 중에서는 자기 아내를 강제로 성관계를 해가지고 취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엄밀히 현대 관점에서 보면 범죄거든. 근데 그때 관점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남자가 내가 너를 너무 원해서 너를 이런 식으로밖에 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널 강렬히 원했어 이러면 여자가 그럼 기왕 당신한테 범해진 거 당신이 저를 책임지시고 난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였단 말이야. 지금 여자애들이 들으면은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코피를 막 쏟고 막 십공분열을 할 그런 식의 소리지. 근데 그만큼 과거에는 책임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그건 알겠는데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왜냐면은 제가 시즌 1에서 입이 아프게 얘기했다시피 인간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무언가를 싫어해요. 제가 시즌 1에서 얘기한 문화권, 그래서 다문화라는 없다라는 영상에서도 설명한 거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인간이 변화하고 인간이 진화하려고 할 때, 또는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거듭나려고 할 때
주변 지인들이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케이스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 주변의 인간들 또는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했다고 믿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해했다고 믿고 있어야지 스트레스가 없고 안정화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뀌거나 또는 내 주변에 상황이 어떤 사건이 내가 믿고 있던 믿음이나 내가 믿고 있었던 규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벌어지면은 부정을 하거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요. 종교나 정치의 논쟁을 우리가 쉽게 끝마칠 수가 없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정치든 종교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고 세상이 응당 이래야 한다. 특히 종교는 더 심하지. 그런 것들의 모음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갈등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블루필적인 그런 연애 관점을 믿고 있는 남자들 눈에는 이런 식으로 앤드류 테이트가 프로모션을 하는 또는 레드필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이런 식의 가치들, 이런 식의 사실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신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연전부 같은 친구가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남성성에 대해서 만연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여자들이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와의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경우라던가 또는 우리가 쌍팔년도라 부르는 우리 윗세대의 그런 마초이즘 사회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사람들 또는 심지어 남자더라도 뭐 남중 남고에서 남자들한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다든가 애모깅을 심하게 당했다든가 그런 식의 힘의 질서에 근거한 그런 상황이 많이 노출이 된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남성성의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남성성의 니은만 꺼내도 약간 좀 PTS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제나 얘기했듯이 이거는 극단의 오류예요. 내가 손을 댔을 때는 얼음에다가 손을 넣어야 되는데 액화질소에 손을 넣는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예를 들면 남자가 미투를 당했어. 억울하잖아. 그리고 화가 나잖아. 그럼 이제 여성성의 이응만 꺼내도 또는 여성 인권의 이응만 꺼내도 그 사람은 화가 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블루필 베타남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추천을 했죠, 여러분들한테.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는 그것까지 갈 거 없이 남자는 군대라는 곳에서 또는 20대 초반 시절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라는 곳에서 또는 뭐 MT를 가더라도 남자들은 항상 여러 번 체험하지만 남자들은 소모가 되는 성별이에요. 남자들은 쉽게 처분하고 폐기할 수 있는 성별이란 말이야.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을 했죠, 지금까지. 남자는 비싸고 정자는 싸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본능에는 여성 보호 본능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필 지식을 이해하는 데는 여성 보호 본능을 기본적으로 극복하고 꺾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베타남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대중들을 통제하기가 쉽고요. 알파남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기득권이나 또는 그 대중이나 우리가 시스템이라 부르는 아까 얘기한 제가 매트릭스에 비유한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게 인격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희생을 하는 베타남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통통남이 많을수록 복지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그 사회에 남자들이 그냥 조용히 여물고 희생할수록 쌍값의 안보라던가 또는 생산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베타남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추구한다던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다던가 사회적 내러티브에 따르지 않는다던가 그러면 앤드류 테이트처럼 되는 거야. 저렇게 사회적 내러티브에 따르지 않으면은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남성성을 잃고 순종적이고 그래서 소모를 당하는데 소모당한 것 자체를 명예스럽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호구짓을 하면 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유지되기가 쉽거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당장 우리나라 남성의 절반이 나 같은 성격이었으면 지금 예비군 못 굴려요. 다 저기 국회 앞에 모여서 시위했을 거야. 예비군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국방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오세라비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하셨고요.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지금 레디컬 그 사상의 근간이 레즈비언이즘이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거 상당 부분 타당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남성 혐오를 하는 그런 식의 여자들이 있어요. 이제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일반인 여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와 도대체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자들은요, 남자와 경쟁을 해서 이기고 권력을 잡고 사회의 지위를 차지하려면은 남자를 거세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남자를 거세시키지 않고서는 남자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자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뭔가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에요. 남자들이 진짜 강력한 패기를 갖고 여자라고 봐주지 않고 저돌적으로 자신의 삶을 추구하면은 여자들은 대부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대한민국의 그 세상에 대해서 시즌 1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답답한 남정네들아, 야, 이 답답한 남자 사람들아, 그 세상은 너희들이 허락을 한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마치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상 남자들의 그런 허락하에 여자 앞에서 끽도 못 쓰는 그런 베이라 첨프들의 그런 흐리멍텅하고 흐물흐물한 그런 식의 정신세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런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떼쓰기, 떼법 그런 것들이 다 먹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걸 맘먹고 용납하지 않으면 여자는 결코 남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제1세계 미국과 유럽, 북미를 제외한 여전히 굉장히 매스큘린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국가들을 봐봐요. 때로는 뭐 중국이라든가 그 세상은 남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국에 가서는 여자는 남자를 이길 수가 없거든. 종국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인 여자애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권력을 잡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여론을 장악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남성성을 거세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남자라는 야생마를 궁극적으로 여자들은 이길 수가 없고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테이트가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테이트가 캔슬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앤드류 테이트는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그 야수성 같은 남성성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깨우치게 했거든.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되게 많아. 레드필님 앤드류 테이트를 한국에 수입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테이트 영상만 봐도 제 남성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그게 진정한 교육인 거거든.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 눈으로 보고 옆에서 같이 머물렀을 뿐인데 내가 배우게 되는 거. 그게 모범이고 진짜 무서운 흡수형 교육이거든. 사실 여러분은 지금 말뚝에 묶여있는 코끼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말뚝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맘만 먹으면은 하루아침에 그 세상을 개작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또는 어떤 게으름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 여자한테 잘 보여야 돼. 여자들 마음에 들어야 돼. 여초에 눈 밖에 벗어나면은 나는 영원히 결혼을 못하고 도태당할 거야. 또 어떤 게으름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기분 좋아져가지고 맞아 원래 남자가 더 뛰어나지 이러면서 정작 거듭나진 않아. 정작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진 않아. 이론이나 만들고 무슨 레드필에 근거를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뇌피셜 하면서 막 논문 같은 거 무슨 뭐 조만간 뭐 레드필 학과가 하나 생기겠어. 논문도 이제 나올 기세야. 내가 이런 말 한 거 한두 개 집어 들어가지고 맞아 원래 남자가 더 우월해 이러고 있는 게으름이 또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스피릿이 죽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성 중심 사회, 여성 중심 질서, 가이노센트릭 오더는요 남자의 거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거세가 선행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 세상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남성성을 프로모션 하는 거기도 해요. 제가 제 멤버십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헤게모니 장악이 전부거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특히 이런 식의 가이노센트릭 오더, 이런 식의 여성 중심 질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매트릭스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스미스 요원들이 우리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남성성을 프로모션하거나 남성성을 내세우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남성성을 부활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적지 않은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이 길어졌으므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오늘 사연자분의 호기심이 많이 해결이 됐길 바랍니다.